지금부터 컴퓨터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내용은 우리가 보통 메인 메모리라고 하는 그 메모리뿐 아니라 CPU 내에 있는 캐시 메모리, 또 하드디스크까지 아우르는 전체 컴퓨터 메모리 시스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메모리에 대한 관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용량의 메모리를 확보할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더 빠른 메모리를 쓰게 할 것인가 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빠른 메모리가 중요한 이유는 폰 노이만 컴퓨터 구조의 특성상 인스트럭션과 데이터를 모두 메모리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CPU의 계산 속도는 날이 갈수록 빨라지는데, 그 CPU가 빨리 계산하는 만큼, 즉 명령어를 빨리 실행하는 만큼 다음번 명령어와 그 명령어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가 빨리빨리 공급되어야 하는데, 메모리에서 CPU로 데이터가 전달되는 속도가 바틀렉이 되는 성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빠른 메모리에 대한 요구량이 지금은 빠른 CPU에 대한 요구량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방금 설명드린 대로 컴퓨터 시스템의 퍼포먼스를 정하는 데 있어서 메이저 팩터가 메모리 시스템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크게 메모리 하이라키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Principles of Locality라고 하는 요 키워드를 오늘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할 내용은 메모리 하이라키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메모리가 계층 구조로 구성되는데, 이 메모리 하이라키, 피라미드 구조로 된 메모리 계층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왜 메모리를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아서 구성하면은 컴퓨터의 성능이 더 향상되는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빠른 메모리하고 큰 메모리 사이에는 서로 상충되는 컨플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메모리들을 조사해 보면은 대용량의 메모리, 그러니까 같은 돈을 주었을 때 얘기합니다. 동일한 비용을 지불했을 때 커다란 메모리를 사게 되면 일반적으로 느린 메모리를 얻게 되고요. 빠른 메모리를 사게 되면은 그건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빠르면서도 큰 건데, 큰 거를 메모리의 용량을 확장하자니 속도가 느려지고, 속도를 빠르게 하자니 이제 느려지고, 속도를 빠르게 하자니 그 용량이 작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죠. 대표적인 그 사례를 보면 SRAM, DRAM,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SRAM은 그 접근 속도가 나노세컨드 단위입니다. 수 나노세컨드 단위죠. 좀 느린 것도 20나노 정도의 수준이고요. DRAM은 그에 반해서 세 자릿수 나노세컨드입니다. 60나노에서 120나노 정도. 하드디스크는 단위가 껑충 뛰어서 밀리세컨드 단위입니다. DRAM이나 SRAM에 비해서 한 100만 배 정도 접근 속도가 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격 면에서 보면은 SRAM은 메가바이트당 100달러 수준인데, DRAM은 메가바이트당 한 자릿수 달러가 되겠고요. 하드디스크는 메가바이트당 0.1달러에서 0.2달러 정도 수준이 됩니다. 물론 1997년도 기준이긴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거의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했을 때 엔지니어들이 찾아낸 방법은 빠르면서도 큰 용량의 메모리를 가지는 방법인데, 그 방법은 다름 아니라 이렇게 메모리를 계층적 구조로 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맨 꼭대기에는 CPU가 있고, 결국 이제 메모리에 대한 소비자는 CPU가 되는 거죠. 그 데이터를 소비하려는 CPU를 피라미드 구조의 맨 꼭대기에 두었을 때
자, 이 CPU와 가까이에 있는 계층 구조에는 빠른 메모리, 최대로 속도가 빠른 메모리, 크기가 작더라도 빠른 메모리, 이런 메모리는 되게 비싸죠. 그리고 이 CPU에서 멀어지는 쪽에 존재하는 메모리는 느리고 느린 메모리, 그렇지만 대용량의 용량이 큰 메모리, 라지 메모리를 둡니다. 이렇게 메모리를 계층 구조로 쌓는다는 말의 의미는 CPU가 원하는 데이터를 먼저 가까이 있는 레벨에서 데이터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데이터가 없으면은 그 다음 레벨에 가서 찾고, 거기도 없으면 또 아래 레벨에서 맨 아래 레벨에까지 내려가면은 반드시 CPU가 찾는 데이터가 있는 걸 보장해 준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위쪽 레벨에 있는 데이터는 반드시 그거보다 아래쪽 레벨에 있다는 겁니다. 레벨 1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반드시 레벨 2에도 존재하고 레벨 3에도 존재합니다. 반면에 레벨 2에 존재하는 데이터 중 일부만 레벨 1에 존재한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CPU가 레벨 1에서 데이터를 찾다가 없어서 레벨 2 또는 레벨 3까지 뒤지게 될 경우에 결국은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오겠죠. 그 데이터를 찾아오면은 찾은 곳에서부터 그 위쪽 레벨로 데이터를 복사해서 옮겨갑니다. 즉 레벨 1에서 데이터가 없으면은 레벨 2를 찾는데 2에서 찾아졌다 그러면은 찾아진 데이터를 레벨 1으로 카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PU는 레벨 1에서 그걸 가져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레벨 2에도 없다 그러면 레벨 3에 내려가서 이제 데이터를 찾아오는데, 그 찾아온 데이터를 레벨 2에도 복사하고 레벨 1에도 복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계층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빠르고 아래에 있는 것은 느리다. 위에 있는 것은 작고 아래에 있는 것은 크다. 위쪽에 있는 데이터는 반드시 아래쪽 레벨에도 존재한다. 위쪽 레벨에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아래쪽 레벨에서 데이터를 복사해서 위쪽에 반드시 가져다 놓는다. 이런 원칙 하에 이 메모리 계층 구조를 유지하면은 분명히 빨라지고, 그러면서도 큰 용량의 메모리를 쓰고 있는 그러한 그 효과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 아래쪽 레벨에 있어서의 용량이 뭐 1000이고 위쪽 레벨의 용량은 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위쪽에서의 속도는 뭐 100이라는 속도가 나오고 아래쪽에서의 속도는 뭐 1이라는 속도가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속도는 100배 차이 나고 용량은 뭐 1000배 차이 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메모리 계층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상적으로는 100에 가까운 속도를 얻으면서도 1000이라는 용량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레벨 N 메모리 하나만 쓰면은 1000이라는 용량의 혜택을 누리지만 속도는 1이에요. 굉장히 느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층 구조를 쌓아 놓으면은 이제 메모리를 물론 이제 더 갖다 써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레벨 1의 메모리를 1000의 사이즈만큼 가져다 놓은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한마디로 로켈러티라고 하는 메모리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켈러티라고 하는 특성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켈러티는 우리말로 옮기면 지역성이겠죠. 지역성.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역적으로 모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성은 두 가지 지역성으로 다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템포럴, 시간적인 지역성, 두 번째는 스페이셜, 공간적인 지역성입니다. 시간적인 지역성부터 얘기해 보면요, 조금 전에 썼던 데이터는 잠시 후에 또 쓸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메모리의 번지를 CPU가 액세스를 할 때, 액세스한 번지를 시간대별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통계를 내본다면 특정 시간에 몰려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예를 들어서 0.1초 단위로 우리가 쪼개서 시간을 이렇게 쫙 그려놓고 보면은
0.1초, 0.2초, 0.3초 이렇게 쭉 이제 뭔가 이렇게 메모리 사용에 관한 그래프 통계를 이제 그래프로 표시를 한다면요. 그리고 이제 Y축은 사용한 번지수 0.1초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번지 근처를 액세스했다. 그러면 0.1초하고 0.2초 사이에 10번지 쪽에 또 액세스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대가 멀어지면은 액세스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뭐 0.3초에서 0.5초 사이에는 12번지에 대한 액세스 횟수가 다른 경우보다 많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번지에 대한 메모리 액세스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몰려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템포럴 로컬리티예요. 왜 이런 특성이 있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할 때 예를 들면 A는 B 플러스 C라고 이렇게 문장을 하나 써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이나 그 다음 문장에서 거의 틀림없이 이 계산한 A 값을 갖다 이용해서 또 다른 연산을 하게 됩니다. A는 B 플러스 C를 한 다음에는 D는 2A 플러스 1이라는 연산을 하는데 이걸 두 개를 뚝 떨어뜨려 놓고 일부러 멀리 떨어뜨려 놓고 프로그램 할 사람 별로 없죠. 이렇게 이제 논리적인 흐름이 연이어서 어떤 값에 대해서 되는 까닭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도 특정 변수를 집중해서 이렇게 액세스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컴파일을 해도 여전히 몰려 있게 됩니다. 특정 메모리 번지에 대한 액세스가 이렇게 시간대적으로 집중된다라는 것이 이제 템포럴 로컬리티입니다. 이것이 이제 메모리 하이라키라고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자, CPU에서 예를 들어서 200번지를 찾았는데 높은 레벨에 탑 레벨에서 200번지가 없어요. 그러면 그 밑에 레벨에 가서 이제 200번지 데이터를 찾아다 옵니다. 와서 갖다 놔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못 찾았을 때는 밑에 레벨까지 내려가서 복사하는 이런 오버헤드와 시간이 더 걸리지만 일단 한번 가져다 놓으면은 그 다음 인스트럭션에서 200번지를 또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바로 최상위 레벨에서 바로 200번지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속도 향상의 효과가 나는 거죠. 한 번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루프 구조에 이런 200번지를 액세스하는 게 들어있다면은 계속 반복해서 같은 번지를 액세스하기 때문에 그 메모리 액세스 속도가 아주 빨라지는 효과가 납니다. 두 번째는 공간적 지역성 스페이셜 로컬리티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여기에 써있다시피 nearby 아이템이 곧 참조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nearby items will tend to be referenced soon. 자, 200번지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액세스했다 그러면은 201번지, 202번지, 203번지 데이터도 조만간 액세스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레이 구조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레이가 있을 때 A0부터 AN까지 모든 값을 다 서메이션 하는 이런 코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루프를 돌면서 인덱스를 0부터 쭉 증가시켜 나가겠죠. N까지. 그러면서 A0 어레이를 읽고 A0 엘리먼트 읽고 그 다음에는 A1, 그 다음에는 A2, 그 다음에 A3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인접한 어드레스들을 액세스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서 변수들을 이렇게 썼다면 이 변수들이 컴파일러가 이제 인접한 번지에 되게 할당을 하죠. 그러면은 A를 액세스하고 B를 액세스하고 C를 액세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올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D다. 그러면 D는 A, B, C 근처에 어디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뭐 어레이 특성이나 이제 컴파일러의 특성 같은 거 생각해 볼 때 방금 액세스한 번지 옆에 있는 애들도 조만간에 찾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그 스페셜 로컬리티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쪽에서 어떤 특정 번지의 메모리가 없을 때 그 밑에 가서 이제 그 특정 번지를 카피해 온다 했죠. 그때 곧 한 번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주변의 데이터도 같이 한 번에 복사해서 올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템포럴 로컬리티와 스페셜 로컬리티 이런 메모리 지역성 때문에 이렇게 하이라키컬하게 메모리 구조를 만든다면은 메모리의 성능을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향상시키고 메모리의 용량도 크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약해서 써있죠. By taking advantage of the principle of locality, 첫 번째, present the user with as much memory as is available in the cheapest technology. 가장 아래쪽 단계에 있는 것이 이제 가장 싼 메모리죠. 이 가장 싼 메모리가 가장 큰 용량을 가질 겁니다. 이 메모리의 용량을 제공하면서도 provide access at the speed offered by the fastest technology. 가장 위쪽 레벨에 있는 메모리의 속도로 데이터를 접근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메모리 계층 구조에 있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레이어에 어떤 메모리가 매핑되냐 보면은 최상위는 레지스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CPU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 가장 빠른 메모리입니다. 또 동시에 가장 비싼 메모리고 용량도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되는 곳에 이제 D램이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은 메인 메모리라고 부르는 그 메모리죠. D램 메모리가 계층 구조의 중간쯤에 위치하고요. 맨 아래쪽에는 하드디스크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D램과 레지스터 사이에 있는 메모리가 이제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 캐시 메모리는 칩 안에 있는 온칩 캐시와 칩 바깥에 있는 세컨드 레벨 캐시, 이것은 SRAM 테크놀로지로 보통 만들어집니다. 메인 메모리는 D램으로 구성되는 반면에 캐시 메모리, 칩 바깥에 있는 세컨드 레벨 캐시 메모리는 SRAM 테크놀로지로 되게 구성됩니다. SRAM은 D램에 비해서 비싸고 면적도 크지만 속도가 D램보다 한 10배, 100배 정도 빠른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기본적으로 레지스터, 온칩 캐시, 오프칩 캐시, 그 다음에 D램, 하드디스크에서 5개의 레벨이 기본적이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캐시 하이라키가 하나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단 캐시까지도 보통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컨드 레벨이 여기 지금 하드디스크인데 이 밑에 뭐 테이프 같이 더 느린 거를 두는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7단계까지도 또는 8단계까지도 계층 구조가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블락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메모리 계층 간에 이동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several words입니다. 한 워드가 아니라 몇 개의 워드를 묶어서 하나의 블럭으로 하고 프로세서가 데이터를 찾다가 없으면은 밑에 레벨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 단위가 블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락 단위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히트하고 미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히트는 찾았는데 있더라 하는 거를 히트라고 합니다. 요구된 데이터가 상위 레벨에 있을 때 히트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없을 때를 이제 미스했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벨 1에서 데이터가 찾았는데 있어요. 그러면 이제 레벨 1에서 히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없으면은 레벨 1에서 미스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스했으면 그 다음 동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벨 1에서 미스를 했으면 레벨 2로 가서 데이터를 찾아오겠죠. 그러기 위해서 일단 CPU에서 하던 정상적인 동작은 잠시 멈추게 됩니다. 프리즈가 되죠. 그래서 그걸 해결할 때는 CPU 스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PU를 멈춘 다음에 이제 아래쪽 계층에 있는 메모리에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복사해서 갖다 올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CPU 동작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렇게 아래 레벨에 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자주 일어나면은 오히려 성능이 더 저하되겠죠. 그래서 Principles of Locality가 만약에 잘 적응이 안 되는 사례가 있다면은 오히려 캐시나 이런 메모리 계층 구조 때문에 성능이 더 느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스는 가급적이면 안 생기는 게 좋은 거고, 주로 대부분 히트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실제로 히트가 주로 일어나는 이유는 앞서 말한 프린서플적 로컬리티 덕분이다. 그리고 미스가 났을 때 아래 레벨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그 이동 단위는 블락이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계층들이 이렇게 있을 때 계층과 계층 사이를 이제 둘둘씩 짝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each pairable levels in the memory hierarchy can be thought of as having an upper and lower. 여기 두 개 사이에 레벨 1과 레벨 2 사이에 upper level, lower level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또 레벨 2와 레벨 3 사이도 upper level, lower level 이렇게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고, 이렇게 upper level과 lower level 간의 관계는 매 계층 페어마다 다 성립을 하는데, 지금부터 설명을 할 때 어떤 upper level과 어떤 lower level 이렇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계층 페어에 대해서 설명을 반복하지 않고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런 두 계층 간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 계층 두 개 간에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upper 레벨에서 미스가 나서 lower 레벨 가서 데이터를 찾아온다 라고 했으면은 그 말을 똑같이 그 밑에 제가 lower 레벨이라고 한 것이 upper 레벨 역할을 하고 그 밑에 것이 다시 lower 레벨 역할을 하는 요 두 개 사이에 그 데이터를 찾기 위한 오퍼레이션이 또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찾다가 없으면은 히트가 안 되면은 미스가 일어나면은 또 밑에 가서 또 찾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서머리 하면은 메모리에 대한 최대 미덕은 크면서도 빠른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 적게 들면서 최대한 돈을 아끼면서도 이 두 가지 메모리의 속성을 우리가 향유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메모리를 계층적으로 쌓는 거다. 메모리 하이라키를 쌓으면은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로컬리티 때문이다. 스페셜 로컬리티와 템포럴 로컬리티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로컬리티가 존재하는 까닭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변수를 어떻게 쓰는가, 메모리를 어떻게 쓰는가를 되돌아보시면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